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용 대표입니다. 오늘 10월 16일 수요일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미증시 하락 여파를 받아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사실 지금 지수가 상승할 만한 요인은 없고 계속해서 횡보장세,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저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일단 지수 흐름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가를 계속해서 좀 낮춰가면서 추세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다행인 점은 저점도 좀 높여가고 있으면서 이 쇠경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변동성이 나올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의 움직임인데,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코스피 지수보다는 탄력적이고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박스 자체의 상단에서 이제 조정 구간 딱 나오고 있고,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저점 자체는 이미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고 빠르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바로 섹터 대장주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인데, 이 대장주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미증시 하락 여파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실적 쇼크로 인한 건데요. 장중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실적 쇼크는 사실상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향후 매출도 지금보다도 더 증가한 매출 폭을 예상을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좀 이게 많이 과도하게 좀 시장 예상을 기대를 깎여 나갔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닝 쇼크일까요?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중요한 일정이 하나 더 있죠.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대단폭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라앉았고요. 우리 증시는 어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역시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미 증시에서 반도체에 대한 고점론은 나올 만한 시기였어요. 왜냐면 대장주 엔비디아가 신고가 직전에 있었기 때문인데, 자, 이번 반도체주 조정은 미국장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 돌파 전에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조정이고, 이 조정에는 또 명분이 필요한데 ASML이 이제 명분을 제공해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다르죠. 우리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타들이 좀 있는데 견조한 흐름을 유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반도체주들과 달리 고점론이 나오는 시기가 한참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또 실제로 내렸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주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문제는 양시장 모두 하락은 일단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 지루한 장세가 좀 진행된 오늘 하루였고요. 자, 내일 이슈 살펴보자면 별다른 이슈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9월 수출 물가 지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닌 지표이고요. 오히려 중요하다라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TSMC가 내일 오후 3시경에 이제 실적을 발표해요. 미국 기준으로는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일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 이게 굉장히 날짜 개념이 애매한데, 이제 오늘 밤이 지나는 시점의 미국장 말고 내일 미국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에 내일 모레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가 편할까요?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TSMC 실적이 발표되는데, 장중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장 마감 때 무렵인데 장중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반도체주들이 오늘 ASML의 실적 발표 쇼크로 인해서 그렇게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TSMC 실적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TSMC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적수가 없다라는 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를 좀 보게 되면 TSMC A8하고 3분기도 쾌속 순항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 나홀로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호실적이 아니었죠, 사실상. 그런데 엔비디아를 넘어서서 TSMC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수천억 원의 손실 삼성, 이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기사인데 저 항목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이 블랙웰,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1년치 물량이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TSMC의 실적은 계속해서 호조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TSMC랑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랑은 좀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기업인데, 요거는 일단 실적이, 일단은 누구라도 하는 실적은 좋게 평가를 받아야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TSMC의 실적 발표 내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섹터 늘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좀 이따 종목 살펴보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도 얘기를 드릴 거고, 비만 치료제, 전고체까지 다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매 내역을 좀 봤는데요. 사실 샤피로는 이제 잔량 남은 거에 대한 2차 수익 실행이 나간 거고, 세명적인 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노맨 컴퍼니 오늘 4,200원 이하권 이제 사인을 드렸는데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좀 밀렸죠. 오늘의 시크릿 종목 지노맨 컴퍼니 내일도 좀 오전에 또는 장중이라도 접근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움직임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최근 바이오주들은 개별 이슈를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노맨 컴퍼니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 개별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승을 한다면 가장 좋은 흐름이었는데 못했어요. 이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타깃형 면역 항암제를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만드는데, CNTN4라는 기존 면역 항암제 비반응 환자용 가장 많이 활용되어 타깃 PD-L1보다 T세포 활성을 더 강하게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타깃 함양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신규 타깃 항암제 중에서 개발 속도로 지노맨 컴퍼니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나 104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타깃형 항암제로 상한가를 최근에 만든 적이 있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상한가를 한번 만든 적이 있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인 상태였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수급만 붙어주면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장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 종목들이 상승을 좀 딜레이 시키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승을 하려다가 밀리면 3일째 되는 상승 흐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요즘 시장이 이제 변화의 시점이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체크를 해가면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흐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 몇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저는 이 비만 치료제를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펩트론이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 흐름을 냈죠. 사실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와의 이 기술 이전은 아니고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맺으면서 플랫폼 계약을 맺었어요. 이 플랫폼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기술을 좀 공유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 이 계약을 좀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플랫폼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평가, 기술 이전 계약, 기술 완전 이전 계약은 아니고 기술평가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플랫폼 계약은 펩트론의 주사제 기술과 일라이릴리의 약제를 같이 결합해서 합작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펩트론이 위고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운자로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 확대 기대감이 생기니까 이 펩트론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이 펩트론을 비롯해서 랩지노믹스 뭐 이런 종목들이 다들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WHO에서 엠폭스 그리고 코로나 관련 팬데믹 경고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팬데믹 경고로 인해서 이 랩지노믹스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신약 개발을 동시에들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펩트론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영향을 긍정적으로 잘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위고비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위고비 관련주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WHO의 팬데믹 이 우려감이 한번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주들의 개별 이슈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지금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관심 종목이었는데 진입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 종목이 바로 대화제약인데요. 이 대화제약의 흐름을 보면 경구용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경구용 항암제, 그래서 사실 이 약제나 이런 부분들도요, 우리가 편의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경구용 항암제에 대한 우리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세계 최초의 마시는 항암제, 이 이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지. 리포락세렉.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또 다른 고지혈증 치료제 관련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페노피브레이트. 야, 굉장히 발음들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대화제약이 이제 세계 최초의 마시는 항암제 중국 판매가 본격화된다는 얘기 지난주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임상 3단계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흐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굉장한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더 간다는 얘기죠. 펩트론처럼. 그래서 대화제약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랐는데 조정 구간이 나오면 한번 진입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투자 경고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는데, 투자 경고 종목이 되게 되면 아마 거래가 소실되면 좀 많이 밀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더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화제약 이렇게 한번 잘 관심 있게 보도록 하시고,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반도체주들 지금 시간에서 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볼 때 다 뻥카라고 하죠. 뻥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미 확정 시세 시간에 7% 상승을 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ASML의 실적 쇼크는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조정이 필요할 때 조정의 명분을 제공한 거고, TSMC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 또 분위기가 반전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버텼어요.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잘 버텼고요. 어제 말씀드린 JNT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버텼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승했죠. 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들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고점을 찍고 저점을 만들고 다시 반등해주는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미증시에 있는 이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의 흐름인데, 액면 분할 이후에 신고가를 냈고 조정받고 반등하고 조정받고 지금 또 반등, 그 다음 다시 한번 조정구간 나오는 건데,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시세의 흐름에서 조정의 명분이 필요하고 상승의 명분이 필요할 때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사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이 내일 TSMC 실적 발표 전에 아마 여기서 중간적인 또 하이 피크를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또 피크 하이를 찍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항상 무조건 수직 상승이 아니고 조정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오르는 상태예요. 제가 반도체주들을 더 봐야 된다라고, 지금 더 봐야 된다고 얘기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고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의 빌미는 내일 TSMC 실적이 딱 찍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재료 소멸입니다. 그래서 내일 TSMC 실적이 만약에 기대가 충족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한번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밀릴 거고요. 만약에 시장 기대치보다 좀 아닌데? 라는 실망감을 표출한다면 거기서부터 내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잡아봐야죠. 뭐냐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장세 속에서 그간 움직였었던 우리 핵심적인 종목들과 테마들 있죠? 상승할 만한 상승 동력이 대부분 이제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상승 동력을 위해서 종목들 가격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또 새로운 종목들도 탄생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상승 동력을 찾기 그 전에 주가가 조금 진정되는 그런 국면, 그런 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실망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실망감 느낄 필요 없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과열에 팔고 공포에 매수한다는 전략을 갖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 지금 시장을 이끌었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 동력이 이제 다 소진이 됐고, 새로운 상승 동력은 새로운 상승 동력 제가 작성해 놓은 아까 글들이 있는데 뭐 오늘 다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나타나는 이슈들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고비 출시 그리고 반도체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나올 만한 이슈들, 내일 TSMC 실적까지 나오면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 최근에 움직였었던 위고비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내년 기업들의 성장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올해 부진했는데 내년에 회복될 만한 업종 대표적으로는 제가 볼 때 전기차 업종,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있겠고요.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를 주름 잡았었던 AI와 반도체 역시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TSMC 실적 발표를 정점으로 다시 조정받고 내년 성장을 위해서 10월 말 이제 또 11월 중순으로 가는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상승 가도를 탄다면 내년 1분기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다시 정점을 찍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수급은 한정되어 있어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동시에 대장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이 두 섹터가 수급을 좀 나눠 가질 텐데 여기서 우리는 방향타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건 이들이 시속 게임을 탄다고 했을 때 양쪽 모두에 우리가 탑승을 해주는 겁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반도체가 내리겠죠. 그럴 때 수익 실현과 함께 반도체를 매수해주면서 다시 이렇게 시속 게임이니까요.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매도해주면서 2차 전지 매수해주는 전략인데 이 시속 게임 전략을 저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나 이제 과열에 팔고 공포에 매수한다는 전략 갖고 움직이면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바이오주들 변동성 매우 강하고 오늘도 바이오주들이 거의 뭐 개별주들만 득세를 하면서 상승 시세 강하게 뽑았다가 밀리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요. 내일도 마찬가지의 장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장세 우리 잘 또 이겨내보고 내일도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